독학재수는 재종반 갈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야. 독학재수 자체가 재종반 재수보다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너네가 만약에 얘를 다 하잖아? 그러면은 둘 다 안 올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 과목별로 1개에서 3개. 이거를 하게 되면 국영수 과사 로테이션 돌리는 것보다 수과사 로테이션을 돌리면 계속 빠르게 첫 번째 봤던 내용을 다시 로테이션 돌아와서 다시 볼 때까지 시간적 텀이 짧아지니까 의지력으로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어. 인간의 의지력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 이게 만들어졌냐 만들어지지 않았냐의 문제야. 사막에서 막 걷다 보면 한 3, 4일 후에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 햇볕을 이겨내면서 고통스럽게 3, 4일을 걸었는데 어느 순간 3, 4일 전에 지났다 그 자리에 똑같이 와 있는 거야. 독학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 4월 초일 수도 있고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그때부터 6월 모평 보낼 때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시즌에 독학재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에 형이나 언니들이 뭘 주의사항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카톡, 게임, 취미 관련된 앱이 휴대폰에 많이 깔려있지? 이거 안 볼 거잖아, 공부할 거니까. 근데 그래도 지워. 내가 뭐 계정 삭제까지 말하는 건 아니야. 근데 핸드폰에서 완벽하게 지워. 그 이유는 형들이나 언니들이 항상 하는 말이, 고등학교 때는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그래도 휴대폰 압수하고 이런 건 있었잖아. 근데 이제 너네는 성인이야. 누가 감히 너네한테 휴대폰을 압수를 하니? 너네 스스로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너네가 공부를 안 하고 휴대폰을 3시간, 4시간 한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사람이라는 게 공부하면서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일관된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러다가 잠깐만 쉰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켰다 껐다 하는 안 좋은 버릇이 많이 생긴다는 거야, 독학하는 동안. 특히 그러다가 카톡을 봤어. 근데 우연히 너네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거나 비슷한 성적대 애들이 대박이 나고 괜찮은 대학교에 가서 뭐 MT를 갔다든지 대학교 봄 축제라든지 이럴 때의 사진이 푸사에 딱 올라온다. 그거 보는 순간 너네 멘탈은 다 털려. 그런 걸 보는 순간 너네가 채찍질을 받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지, 오기로. 아니야. 멘탈 탁탁 털리고 짧아도 이틀, 길면 거의 일주일 이상 집중을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는 것은 연락도 해야 되고 그걸로 결제도 해야 되고 필수 기능이야. 휴대폰을 안 쓸 수는 없어. 다만 이와 관련된 거는 아예 볼 수 없도록 어플을 아예 휴대폰에서 삭제를 해놔. 눈에 띄지 않도록. 그래야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 내가 굉장히 자잘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네가 이제 고3 때와 달리 9번의 불합격 통지를 받은 성숙한 성인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 휴대폰이 공부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주는지는 알 거야. 다시 말하는데 바탕화면에서 안 보이게 해야지로 안 돼. 아예 어플을 삭제해야 돼, 폰에서. 형이나 언니들이 제일 강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능 학습서는 가능하면 고3 때 썼던 교재를 그대로 써야 돼. 예를 들면 너네 그런 경험한 적 있을 거야. 뭐 한국사, 뭐 국채보상운동이다. 그러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국채보상운동이 생각나면서 그거 왼쪽 페이지 아래쪽에 그림 오른쪽 이렇게 떠오르면서 생각이 나잖아. 그치? 우리는 학습하는 그 대상을 기억을 할 때 뇌가 정보만 깔끔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야. 그 정보를 습득할 당시에 시각적 자극 또는 후각적 자극, 그때의 감정 상태 등등을 포장지로 사용을 해서 기억을 해. 그러니까 너네가 고등학교 때 썼던 책을 갖고 공부할 때랑 새로운 최신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원래 고3 때의 실력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지. 우리 기억의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적은 고3 때의 실력을 최대한 빨리 상반기 중에 회복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성적을 더 올려서 고3 때는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표잖아. 그지? 그러려면은 내가 고3 때 갖고 있던 실력 이미 지금 너네 다 망가졌거든? 이미 다 까먹었어. 그거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수능 합성 가능한 현역대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너네 연차가 바뀐다고 해서 EBS 수능 특강이 막 올해 새로 출제될 문제가 포함되고 안 그래. 너네 EBS 수능 특강은 매년 거의 변하지가 않아. 너네가 6평, 9평을 보면 그 결과를 가지고 표준표차가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봐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는 거지. 연초에 신판으로 풀어놨던 EBS 문제집에서 새로운 문제 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가 한번 작심하고 한 3년치의 EBS 수능 특강을 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비교해봐. 차이 없어. 똑같은 개념에 숫자 약간 바꾸고 표 약간 바꾸고 뭐 이런 거가 있을 뿐이지, 너네가 고3 때 상상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그것이 수능에 나오고 그런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고3 때 교재를 사용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 고3 때 교재를 책거리 한다고 버렸다, 아니면은 최신 문제가 사실 없다고 선생님은 설명하지만 나는 불안하다,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훌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제집인데, 그 문제에 예를 들면 1, 2, 3, 4, 5번 있잖아. 그러면은 1번은 왜 답이고 2번, 3번, 4번은 왜 답이 아닌지 그 다 설명해 놓는 거는 그 문제집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보통
훌렁이들은 문제집인데 모의고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 중에서 2번이 답이야. 그러면 2번이 왜 답인지와 나머지 4개의 선지 중에서 애들이 헷갈릴 만한 거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그것도 설명도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 이내로 설명해버려. 그런 것들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도 동시에 그 색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좀먹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피해가 최소화된다라는 장점은 있지. 이런 걸로. 그러니까 만약에 버렸다 그러면 요거를 어쩔 수 없이 새로 구입하겠지만,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요것만 해도 되지만 자기가 정 불안하다 하면 요거 정도만 추가로 언제? 가을 이후에 구매하면 충분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장소가 이제 되게 중요해. 선생님은 독서실 절대 반대야. 여기에는 스터디 카페도 포함돼. 일단 독서실은 그건 관이야. 잠자는 장소야. 의미가 전혀 없어. 알잖아. 다녀본 애들은 알지? 여기서는 외부 자극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습 효율을 장기적으로 유지해주지 못해. 예를 들면 뭐 다음 주에 중간고사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주일 정도 독서실 다닌다. 요 정도만 효과가 있을 뿐이지 장기전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독이다.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야. 스터디 카페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거기 집중이 되니? 안 돼. 정말 뭐 스터디 카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산스럽고 산만하고 주로 너희 또래 애들이 모이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그렇게 진지하지 못해서 난 이건 반대다. 그럼 독학하는 애들은 어디 하느냐? 일단 나는 요거 2개를 권하는데 요거부터 말하자면 공립도서관. 시립이든 구립이든 상관없는데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성인실, 청소년실이 분리돼 있어야 돼. 너네는 성인실에 들어갈 수 있거든 이제. 그러면 성인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거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냐면 직장에서 명예퇴직 당했어. 근데 딸이랑 아들한테는 아직 걱정할까봐 아빠 잘렸단 말을 못했어. 그래서 악착같이 자식들한테 들키기 전에 새로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채용시험 준비하는 아저씨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 이제 자식들이랑 나만 남았어. 근데 아빠가 살아있을 때랑 달리 뭐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양육 환경을 만드는 게 싫어. 똑같이 충분히 유복하게 기르고 싶어. 막 이런 엄마들 있잖아. 와갖고 막 관세사 공부하거나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그런 아줌마들 있거든. 목숨을 걸고 해 공부를. 너네는 그런 말 되게 짜증났지.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사회 나오면 더 힘들다. 공부가 제일 쉽다. 너네는 힘든데 그걸 제일 쉽다고 하니까. 좋아.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니네가 맞다, 어른들이 맞다라고 얘기는 안 할게. 하지만 자기가 대학에 가야 되니까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랑 죽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랑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랑 그 레벨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장기적으로 여기서 공부를 해보면 체감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독학재수하는 애들한테는 공부 둥지를 여기로 잡기를 권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학생이 안 됐다, 완전히 생 독학재수다 하더라도 자기 집 근처에 공립대학교가 있다면 공립대학교는 중앙도서관을 너네가 활용할 수가 있거든. 출입증을 신청해가지고 이것도 나쁘지 않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대학생활하는 걸 보면 너네가 멘탈에 데미지를 입거든. 근데 얘들은 모르는 애들이잖아. 집 근처 대학 애들이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면 내가 내년엔 반드시 여기에 소속되고야 말리.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것도 있어. 너네 집 근처에 있는 공립대학교가 굉장히 수준이 낮은 대학교일 수도 있어, 만약에.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진짜 시험기간 빼고는 텅텅 비거든, 중앙도서관이. 이제 좀 괜찮은 대학교에는 시험기간 아니더라도 자격증이나 취업 준비하는 애들 때문에 빵빵 터져나가지만 좀 레벨이 낮은 대학교는 텅텅 비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학 중앙도서관의 인프라만 누리고 붐비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긴 하지. 근데 선생님은 이게 최선, 이게 차선이라고 봐. 그래서 이거 한번 집 근처로 알아보기 바란다. 그 다음에 철저한 독학재수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독학재수는 재종반 갈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야. 독학재수 자체가 재종반 재수보다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핀포인트 학습. 솔직히 말하면은 학생마다 유리한 과목, 뛰어난 과목, 불리한 과목도 다르지만 한 과목 안에서도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 영역별로. 같은 영역 안에서도 그것이 개념 문제인가, 암기 문제인가, 적용 문제인가에 따라서 또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어. 사람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배려하지 못해, 학원 수업은. 재종반은 당연하고 소수정의 재수학원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한 클래스를 만들어야 강사는 돈을 번단 말이야. 수강생 어느 정도 돼야 자기 강의료가 나오지. 그럼 강사도 가르치면서 알아. 쟤는 저거 위주로 해야 되고 쟤는 저거 위주로 해줘야 돼. 알지만 개인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렇다고 너네가 고1도 아니고 지금 뭐 대학생 과외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잘못하면 너네 동갑이 너네를 가르칠 판에. 즉 독학은 내가 재종반 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약한 곳과 강한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뚫어서 전체 점수를 올리겠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학재수와 재종반재수를 비교했을 때 독학재수가 성적 향상 확률이 훨씬 높아. 근데 독학재수를 하다가 아예 넋 놓는 애들이 있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주의사항을 보고 있지만 의지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계속 노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당연히 재종반인 애들보다 성적이 낮겠지.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독학재수는 대박이 나거나 쪽박을 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런데도 선생님이 독학재수를 권하는 이유는 재종반재수를 하면은 쪽박은 안 차. 근데 고3 때 딱 그 점수만 나와. 너네 많이 들어봤잖아. 재수해도 성적 안 오른다. 그게 재종반 때문에 나온 말이야. 왜? 요거를 해줄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독학재수를 할 것이고, 핀포인트 학습 외에도 심리적으로 고독감을 역용하면은 우리 두뇌 학습 효율을 엄청 높일 수가 있는데, 이건 이 밑에서 또 잘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수능 과목 내 분야가 있어. 지금 요 핀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하려는 거거든. 수능 각 과목 내의 분야, 과목별이 아니야. 과목 내에 뭐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에는 단원이 요 역할을 할 것이고, 수학에서는 전형적으로 뭐 지수와 로고라든지 확통이라든지 뭐 미적분이라든지 분야가 있지. 그 다음에 국어도 비문학, 문학, 화법 뭐 이런 거 있지. 그 다음 영어도 독해, 작문 독해, 단문 독해, 듣기, 어휘, 구문 이런 거 있잖아. 분야거든. 요 분야별로 내가 특정 분야를 선택해서 그걸 집중해야 돼.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일단 너네가 해야 될 일은 이번 6평, 근데 이거는 아직 안 봤어. 6평 보면 그때 하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4월 시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 현역 때의 수능 성적 이번에 본 거 있지. 그 다음에 고3 때의 6평과 9평, 3평은 빼고 요 두 개를 모두 꺼내놓고 정말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작업일 거야. 정말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때려주고 싶을 거야.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이 병신. 그래서 뭐 그때 그 시험 볼 때의 내가 왜 이거를 시간 내에 못 풀었으며, 이거를 왜 병신같이 엉뚱한데 마킹했으며, 이게 다 떠오르면서 너무 괴로울 거야. 그래도 해야 돼. 올해 6평 보고 나면 요것도 포함되지만 지금 나는 4월 시점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랑 요것만 해서 과목별이 아닌 그 과목 내에 세부 분야, 아까 분야 얘기했지? 분야별로 오답률을 체크하는 거야. 틀린 것만 찾는 거지. 너네가 찍어서 맞춘 거 있지? 그건 놔둬. 그것도 실력이야. 놔두고 틀린 것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틀린 거를 해설 보고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왜 틀렸지? 학술적으로 이걸 몰라서 틀렸지? 이런 원인 말고 내가 이거 암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적용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을 많이 노출해서 틀렸어라든지, 그 다음에 나 이거 그냥 단순 마킹을 잘못했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제시문을 읽을 때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내용이 다 있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잘못된 것에 낚여서 그것만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발췌력을 못한 거지. 그래서 틀렸어. 뭔지 알겠지? 학술적인 원인 말고 너네가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오답이 난 날을 전부 다 메모를 해야 돼. 이거 다 하는데 3, 40분밖에 안 걸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주로 빵꾸가 많이 나는, 이 원인 분석 결과 빵꾸가 많이 나는 분야가 반드시 과목별로 있어. 과목별로 한 개에서 최대 3개 넘어가면 안 돼. 영역만 딱 골라. 과목별로. 그 다음에 그것만 공부하는 거야. 그것만. 다른 영역은 공부하지 마. 너네가 한 과목 내에 어떤 영역은 요거야. 성취도가. 어떤 영역은 오답률 체크해보니까 성취도가 요거밖에 안 돼. 근데 너네가 원하는 대학교 가려면은 성취도가 요 정도 돼야 돼. 그러면은 얘든 부족하지? 그래도 우린 얘만 할 거야. 얘는 일단 놔둬. 너네가 만약에 얘를 다 하잖아? 그러면은 둘 다 안 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개에서 3개 고르라는 것은 모든 영역이 다 부족하더라도 특히 제일 심각한 거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 과목별로 한 개에서 3개.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너네가 만약에 이런 영역이 있고 이런 영역이 있었다고 치자. 근데 원래 너네가 원하는 대학교 가려면은 그 영역에서 요 정도 성적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 둘 다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래도 선생님은 이것만 하라고 하는 거야. 자, 보면 그럼 너네가 이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얘는 성적이 오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방치하니까 성적이 떨어지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만둔 영역의 성적 떨어지는 속도보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 영역의 성적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 훨씬 빨라. 보이지? 그 얘기는 뭐야? 전체 점수가 오른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이제 독학재수하는 과정에서 요게 이제 훨씬 빠르니까 어느 순간 여기 올라올 거 아니니? 그러면 이제 다시 집중 포인트를 이리로 옮기는 거야. 다 하면 옅게 흩어지면서 펴발라지면서 아무것도 성적이 안 올라. 왜냐하면 우리가 성적이 오르는 것은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이 있고 성취도가 있다.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너네뿐만 아니라 인간은 원래 공부를 쭉 해도 변화가 없어. 실력이 거기서 거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특별히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내가 머리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적이 팍 올라. 실력이나 감각이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동안 별 차도가 없어. 노력을 해도.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팍 올라. 이게 계단식으로 실력이 향상되거든. 근데 보통 너네가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애들은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모르겠다. 아 그래도 해야지. 아이고 힘들어 모르겠다. 에이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 아이고 힘들어 모르겠다. 요것만 왔다 갔다 하다가 너네가 어떡해. 성적 향상이 없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모든 영역에 얇게 펴바르면 계속 이 구간만 왔다 갔다 해. 너네가 하다 지치고. 왜냐면 성적이 튀는 그 성과가 너네 뇌를 자극해주지 않으면 계속 의욕은 떨어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오르는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걸 이용해서 영역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준다. 그 다음에 짧으면 한 달, 길면 석 달 정도 텀으로 계속 모의고사를 보니까 모의고사를 모았다가 내가 주로 터지는 원인을 다시 체크하고 튜닝하고 포인트를 계속 바꿔준다는 얘기야. 그럼 전체 성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방법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반수나 3반수를 끝낸 모든 형이나 언니들이 이거는 100%의 성과가 나타난다. 무조건 효과가 있다. 그런데 매년 고3 끝낸 애들한테 이걸 권하면 대부분 이것 때문에 불안해. 선생님 저는 다 엉망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모든 영역이. 근데 이것만 하라고요? 그래서 내 설명은 네네 하고 듣고 나서 결국은 안 지키고 모든 영역을 다 동시에. 그래서 아까 나타났던 그 계단식에서 이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그 고3 때 했던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요것만 한다고 해서 요거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 왜?
우리는 계속 튜닝을 할 거니까 이것만 하는 순간 이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향상될 거고 금방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해서 동시에 올라갈 거니까 무슨 알겠지? 이거 꼭 실천해야 된다. 불안해하지 말고. 이건 검증된 방법이야. 그 다음에 매일 머리 공부를 배치하는 것을 이제 나는 권한다. 머리 공부. 머리 공부가 뭐냐면은 너네가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어. 두 과목 모두 머리 공부로 써도 되고 한 과목만 머리 공부로 써도 돼. 자기 국어 영어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너네가 있어. 그러면은 시간표가 있어. 그럼 월, 화, 수, 목 이렇게 있을 거냐? 그러면은 앞에 10분에서 40분 정도 머리 공부를 배치를 해. 그 다음에 여기선 국어 영어만 하는 거야. 자기가 정해놓은 게 있어. 국어 뭐 20분, 뭐 영어 40분. 그게 끝나야만 본격적으로 자기 공부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 안에는 수학과 과탐과 사탐이 있겠지. 그거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국영수 과사 로테이션 돌리는 것보다 수과사 로테이션을 돌리면 어떻게 돼? 계속 빠르게 첫 번째 봤던 내용을 다시 로테이션 돌아와서 다시 볼 때까지 시간적 텀이 짧아지니까 머릿속에 깊이 박혀. 그러면서 성적이 계속 올라가지. 텀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국어랑 영어는 이 로테이션 안에 들어가 봤자 시간만 낭비할 뿐이야. 왜냐하면 얘들은 감각이야. 어떤 암기보다도 감각이 중요한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앞에 머리 공부로 배치해서 감각만 유지해도, 즉 10분에서 40분만 공부해도 매일 빼놓지 않고 공부하는 거잖아. 머리 공부 안 되면 우린 본 공부를 안 들어가거든. 그 머리 공부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만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 국어, 영어는. 너네가 만약에 국어나 영어를 만약에 망했다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10분, 40분 공부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하는 애들이 있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국어, 영어를 매일 했니? 안 했을걸? 고3 때. 국어, 영어는 총 공부 시간보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 공부야. 그래서 머리 공부를 배치하는 거지. 머리 공부를 배치함으로써 국어, 영어 성적 효율도 높여지지만 밑에 본 게임에서 수, 과, 사만 돌아가기 때문에 로테이션 그 사이클이 빨라져서 수과 사도 동시에 성적이 올라간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 머리 공부라는 건 뭐냐면 그날 그 머리 공부가 끝나기 전에는 본 게임에 들어가지 않는다. 너네가 만약에 머리 공부 10분에서 40분 하는 거 요거면 집중이 안 돼서 요거만 하루 종일 하다 끝났다. 그럼 너네 수학 과학이 망하는 거야.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10분에서 40분이라고 했는데 과목별이야. 예를 들면 난 10분만 할래 머리 공부. 국어 영어 합쳐 10분 이거 아니야. 국어 영어 예를 들면 10분 30분 뭐 15분 뭐 40분 이렇게 각각 10분에서 40분 자기 실력에 따라서 시간을 딱 정해서 반복을 하면 장담하는데 어이없게 그 정도 시간밖에 투자 안 하는데 매일 하는 것만으로 성적을 쭉쭉 올려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과목이라는 거 꼭 명심하고, 머리 공부도 역시 선배들이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니까 꼭 명심해. 그 다음에 학습 패턴을 빨리 고착화해야 된다. 공부는 관성으로 하는 거야. 많이 들어봤지? 4월에서 5월 사이에 아마 1차 슬럼프가 올 거다. 보통 이제 형들이나 언니들이 하는 말이 2번에 걸쳐서 슬럼프가 오는데 이 슬럼프는 피할 수 없어.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슬럼프를 얼마나 빨리 끝내고 본 페이스로 돌아가냐, 그게 관건이거든. 근데 1차 슬럼프가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이제 늦봄. 이게 날씨 좋고 대학 간 친구들은 막 축제하고 MT 다니고 막 설레이고 꽃도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럼프는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고,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체력이 제일 중요해. 이거는 심리적인 거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심리적인 거는. 근데 몸이 빵빵하잖아, 체력이. 그럼 심리적인 디프레션도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 내가 몸이 약하면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 없어도 쉽게 슬럼프에 빠져. 그래서 체력이랑 건강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체력이라는 것은 헬스장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일정 시간 앉아 있어도 두뇌 속에 산소 포화도가 일정 시간 이상 유지되게 만드는 것이 공부 체력이거든. 그래서 빨간 헤어밴드 사단 우리 흑칠식 체력 관리 방법도 영상에 올라올 거고, 그걸 봐도 좋고, 저도 이미 여기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3 때 이미 짜놓은 체력 관리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거 복습할게요. 그걸 봐도 되고. 선생님이 앞으로 요 탭이 중간중간 붙어 있을 거야. 요 탭이 붙어 있는 건 뭐냐면은 나도 자세한 내용을 별도 영상으로 올릴 거다. 그거 싫으면은 너네가 믿고 따르고 신뢰가 가는 학원쌤이나 학교선생님한테 반드시 문의를 해라. 그것도 싫으면은 자기가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라.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왜냐면 두루뭉실하게 나 체력이 딸려, 영양제 좀 먹을까? 이딴 걸로는 회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치명적인 포인트다 라는 뜻일 때 내가 이걸 붙여. 뒤에도 이거 나오니까 그때마다 반복 설명 안 할게. 꼭 명심하고, 중요한 거는 요런 슬럼프를 극복하는 체력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관성이거든. 의지력으로 공부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인간의 의지력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 너네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편하게 공부하잖아. 그지? 정말 너무 편하게 공부하잖아. 옆에 자습할 때 이렇게 보면. 근데 어떤 애들은 몸을 팩팩 꼬고 막 너무 옆에서 느껴지지? 억지로 꾸역꾸역 공부하고 있는 게. 그걸 너네는 보면서 쟤는 진짜 머리가 좋나 보다. 진짜 쟤는 공부 되게 못하는 애인가 보다. 이해도가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 아니야. 그거 지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요게 만들어졌냐 만들어지지 않았냐의 문제야. 물체는 운동하는 방향으로 운동하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관성. 중학교 때 배웠지?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물리 시간에. 이 관성. 그러니까 공부를 매 시간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뚝뚝뚝뚝 엔진 돌리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글라이더 활공하는 것처럼, 무동력 비행기처럼 이륙할 땐 힘들지만
하면서 고요하게 아주 편하게 나는 그런 관성 패턴을 만들어 놔야 독학 재수가 성공할 확률이 확 높아지거든. 그럼 이걸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동그라미 3번과 4번인데 3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네가 손에 복숭아를 들고 있어. 급식 끝나고 디저트로 받았어. 그리고 이제 자기 책상에 올려왔다. 근데 자기 책상에 사과가 하나 올라와 있네? 누가 먹으러 갖다 놨나 봐. 근데 난 사과도 좋아해. 그때 너네 어떻게 하지? 복숭아를 손에 쥔 채로 그 사과를 쥐려고 노력을 해. 아, 선생님 다른 손 있잖아요. 그 손 쓰면 되죠. 아니야. 다른 손은 기본적인 생존, 뭐 씻고 자고 먹고 공부하면서도 그런 건 필요하잖아. 그 쓰는 손이라 너네가 공부에 쓸 수 있는 거는 이거 한 손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 복숭아를 내가 손에 쥐고 저 사과를 쥐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럼 뭐 잡히니 안 잡히지? 그러다 밀려나다 사과가 책상 밑으로 떨어져서 못 먹고, 재수없게 되게 운동신경 나쁜 애는 사과 잡으려다 복숭아까지 동시에 놓쳐갖고 둘 다 떨어져서 못 먹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복숭아를 갖고 있으면서 저 사과를 먹고 싶어. 그럼 저 사과를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니? 복숭아를 놔. 그냥 책상에 놔. 그걸 왜 손에 쥐고 있어? 놔. 빈손 되지? 사과를 잡아. 그다음 먹어. 사과 깍두기 버려. 다시 복숭아 잡아. 먹어. 그럼 너무나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왜 복숭아를 잡고 사과를 잡으려고 하단 말이야. 너네가 그동안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내일 아침 8시 40분부터 생명과학 시험이야. 근데 내가 지금 40페이지 남았어. 아직 못 본 진도가. 새벽 4시야 지금. 1시간이라도 잘 될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빨리 봐야 돼. 빨리 봐야 돼. 한 빨리 봐지니 아니면 빨리 봐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빨리 못 보니. 후자지. 또 너네가 뭐 공부하다 보면 헛돌 때가 있어. 눈으로만 활자를 스쳐 지나갈 뿐 그 활자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통해서 귀로 흘러나가 버려. 흔히 이제 멍해지는 거지. 많이 느꼈을 거야. 그러면은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 너네. 그지? 그럼 집중해야지 하면 집중이 되니 아니면 집중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 후자잖아. 이게 바로 복숭아 사과야. 너네가 공부, 즉 사과를 먹고 싶다면 저 사과를 가져야지 하지 마. 그냥 복숭아를 놔. 손에서 놔. 그러면 사과를 쉽게 그냥 쓱 읽기만 해도 공부가 쓱쓱 머리에 들어와. 우리 머리는 버퍼가 한정되어 있어. 머릿속에 여러 개가 있으면 버퍼가 분산되기 때문에 공부에는 극히 일부의 버퍼만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굴러가는 거야. 자, 정리하자. 공부로 관성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니네가 이 시점에 하고 있는, 나 올해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할 거야. 너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나 자신한테도 이 대학교는 절대 못 받아들여. 나 진짜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릴 거야. 너네가 하는 그 각오가 뭐냐면 복숭아를 준 채로 사과를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니네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괴롭히지 마. 자기한테 겁주지 마. 그냥 공부랑 상관없는 거, 드라마일 수도 있고 사소한 연애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음식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잖아. 비행 아니라도 괜찮아. 공부랑 상관없던 것들 하나하나 포기를 해. 근데 아까 기억나지? 복숭아를 내가 못 먹었니? 아니야. 복숭아 놓고 사과 집어서 먹고 다시 사과 다 먹은 다음에 복숭아 먹었잖아. 지금 사실 2월 다 끝나가. 사실 9개월 남았어. 너네 1년 남은 거 아니야. 9개월 후에 얼마든지 그 복숭아 먹을 수 있어. 동시에 먹으려고 하다가 둘 다 못 먹는 거야. 순서를 정하면 둘 다 먹을 수 있어. 이 방법으로 하면 2주일, 안 길어. 2주일 내에 관성이 만들어진다는 거 명심하고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학은 뇌 리듬이 관성화돼 있어. 고독은 자발적이어야 돼. 자, 뇌 리듬 관성화와 고독의 자발성이 너네를 최고 효율의 독학 페이스로 만들어줄 것이다. 고독의 자발성은 바로 요 밑에 설명을 할 거고, 뇌 리듬은 관성을 만드는 걸 말해. 관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너네 고3 때도 해봤었지? 국어 수능 시험 보는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 합쳐서 관성을 만드는 거를 뇌 리듬이라고 하거든. 뇌가 학습할 때 제대로 학습할 수 있고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리듬 만드는 거, 요것도 저 뒤에서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고, 요 두 개가 관건이다. 요 두 개가 되면 무조건 독학은 초고속으로 아주 심하게 많이 점수가 오른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겠네.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를 쳐야 한다. 이거 하지 않으면 독학은 무조건 망해. 이거 할 자신 없거나 너네가 이거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한 번씩 거르기 시작할 때 그냥 다 포기하고 재종반 들어가. 그리고 고3 때 나올 성적 그 똑같은 점수 받고 그냥 그 대학 가. 그 수밖에 없어. 형들이랑 언니들이 이걸 왜 강조하냐? 너네 그런 말 혹시 들어봤니? 사막에서 막 걷다 보면 한 3, 4일 후에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야. 나는 그 갈증을, 그 더위를, 그 햇볕을 이겨내면서 고통스럽게 3, 4일을 걸었는데 어느 순간 3, 4일 전에 지나갔다 그 자리에 똑같이 와 있는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왜 그래? 우리 인간은 한 방향으로 똑같이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기점이 있지. 아, 저 건물, 이 도로, 저 횡단보도, 그런 기점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 방향을 설정을 하거든. 사막에 걷다 보면 기점이 존재하지 않잖아. 모두 다 똑같은 모래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원을 돌아서 3, 4일 후에 그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독학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해서는 사막을 걸으면서도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고 걷지만 아니었잖아. 삥 돌았던 거잖아. 나침판이 있어야 정확한 걸음걸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나침판 역할을 해줘. 2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를 사서 푼다. 2주 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 안 올라. 그것 때문에
애들은 시험을 안 봐. 선생님 2주 동안 저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점수 나올 것 같아요 하고 안 본단 말이야. 점수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 게다가 야 똑같은 실력이 너네가 만약에 3일 연속으로 모의고사 친다고 보자. 제정말에서 가끔 하거든. 3일 연속으로 모의고사 치면 3일 연속으로 모의고사 치는 모의고사 점수가 똑같냐? 칠 때마다 문제마다 점수가 달라.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너네가 공부한 게 별로 없다고 해서 실전 문제 점수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야. 점수 계속 바뀌어. 이건 나침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건 일요일날 권하거든. 일요일날 똑같이 수능 시험 보는 그 시간에 시작을 해서 쉬는 시간도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끝내.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잡고 틀린 문제 체크해. 이때 중요한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틀린 문제의 원인을 메모를 해.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 해설도 읽어야겠지? 그것만 하고 바로 자. 틀린 문제를 뭐 교재에서 찾아서 공부하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은 솔직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6시, 늦어도 오후 7시부터는 잘 때까지 푹 쉴 수 있어. TV도 보고 뭐 상관없어. 공부 절대 하지 마. 놀아. 이거를 계속하고 점수가 변하는 걸 보고 이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져. 그 다음에 이미 앞에 설명했던 거 아까 그 포인트 있잖아.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선택과 집중. 그 포인트도 이걸 통해서 계속 튜닝을 할 거야. 이것만 하더라도 성적은 무조건 오른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형들이랑 언니들이 너무 강조하는 거야. 독학하려면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나침판 없이 사막을 삥 도는 거랑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언니랑 형들이 전화해서 가장 자주 선생님한테 호소하는 고통 이거거든. 이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 이상